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상가 투자 매매 성공 정보 5번째 시간입니다. 상가 투자 매매 성공 정보 5번째 시간인데요. 제 블로그에 쓴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상가 투자 매매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를 매수하거나 분양을 받았을 시 임차를 놓을 때는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소유주인 임대인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음식업종 등 특정 업종은 꺼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불법적인 업종은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관련, 경매 관련, 택배 업종 등이 들어오게 되면 추후에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종에 따라 인테리어나 설비가 들어올 수 있고 전기 증설이나 수도 배관 등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 시 임대인과 협의하고 임차인의 책임하에 하며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지고 인허가 관련해서 임대인은 협조한다 라는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어떤 상가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를 놓을 때 보증금은 얼마가 가장 적당할까요? 월세 받는 금액의 2년치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보증금이 너무 적으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거나 못 내는 상황이 됐을 때 보증금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부족 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적은 금액일 때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 시간과 비용이 더 큰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인수인계를 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나갈 때 상가의 원상복구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부분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상가, 오피스텔 등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 부분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주 목적이 사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주거용은 세를 받는다 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용 부동산은 매매 금액의 10%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매도인이 부가세로 내고 매수인은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포괄 양도 양수로 부가세 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과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것을 꼭 넣거나 얘기해서 인지시키고 문자라도 남겨놓아야 추후에 분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에서 10%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매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매매를 하든가 토지는 공시지가 비율로 건물은 기준 시가 비율로 따져서 가격을 산출합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모두 임대사업자이면 부가세가 환급되고요. 어느 한쪽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를 새로 발급해서 새로 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부가세 부분을 서로 처음부터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건물과 보이지 않는 임대사업까지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임대사업까지 넘겨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 매매 시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부동산 산 사람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보고 혼자 힘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 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구입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부동산 가격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자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나머지 20% 정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만약 10억 원 이상일 때는 그 가격이 얼마든지 2억 원 미만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액의 20%에서 40%의 가산세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안 내는 절세 방법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래요. 이 상가 매수 시 내는 취득세, 매도 시 내는 양도세. 상가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이 상가 취득세의 납부 기간은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인데 보통 잔금 시 법무사가 등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가를 매도할 때 그 차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이랑 마찬가지죠. 상가도 단기로 2년 안에 팔면 투기를 모아서 양도 차익의 40%, 1년 안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까지 입니다. 상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구분 상가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1년 단위로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년 기본 공제 250만 원의 공제가 있어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가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이 상가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도 냅니다. 재산세는 상가 건물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각각 부과를 하고요.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재산세 산출 공식이 있는데요. 건물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0.25%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토지분 재산세도 공시지가의 공장시장가액 비율 70% 곱하기 0.2에서 0.4%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가 건물이 있는 토지 공시지가가 80억 원이 넘어야 나오는 세금입니다. 이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액보다 아직까지는 30-40%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받는 월세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도 은행 이자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1년에 2번, 1기는 매년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수입의 10%, 2기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인데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 6개월 수입의 10%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맡겨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임대차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미리 작성하는 서식인데요.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장시간의 소송기간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보면 재소전 화해는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 간의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시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가의 종류도 많고 알아야 할 것과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투자란 사람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한다, 잘못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잘하는 투자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고 잘 못하는 투자는 미래의 가치와 안정성 부분을 무시하고 현재만 보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만 보는 투자에 있어서 지금 당장 가격이 싸다, 비싸다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투자도 어렵고요. 나중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여러 가지로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겠습니다.